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5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을사년 신사월 병자일이고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척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했고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하면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고요. 10간 중에서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간으로 화를 볼 때는 뜨거운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있어서 회강되는 것을, 빛이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득령했다라고 했고,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병화가 4월에서 일간이 왕하니 화가 왕하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주가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보강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병화는 어떤 수를 좋아할까요?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겠고, 계수는 정관이 됩니다. 육친 공부할 때 정관이 편관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런 일간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병화는 정관인 계수를 얻는 것보다는 대해수, 큰 강, 호수와 같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수보 양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어서 병화의 빛을 보강, 예를 들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때 큰 바다라든가 또는 강, 호수가 있어서 그 빛을 반사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것이 바로 병화가 왕할 때 임수 보게 되면 수보 양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뭘 해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수를 아울러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관살 혼잡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매우 안 좋아하는 관살 혼잡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특히나 뭐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이 이도저도 아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것이 관살 혼잡이라 좋지 않게 보는데, 4월의 병화 또는 다음 달인 5월의 병화는 임계수 관살 혼잡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는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계수는 병화를 보강하지는 못하지만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좀 기능이 다르다 생각하면 돼요.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데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계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임계수를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어떻다?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가 뭐 임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계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병화 입장에서는 계수는 조금 없다 하더라도 임수를 택하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좋겠다. 왜냐하면 계수를 얻으면은 조후가 되니까 부는 재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병화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좋은 사정 뭐예요? 부귀를 얻는, 부귀 쌍전하는 그러한 사주를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병화는 귀를 얻을 때는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 뜨거운 여름에 조후만 되더라도 부는 작은 부는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재성이 있어서 저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 부가 어떻다? 더욱 더 크다. 그냥 예를 들어서 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수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재물, 풍족한 재물이지만 재성이 있어서 임계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이름난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는 계수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를 좀 더 좋게 보는 것이고, 계수가 있다라고 하면 보강은 안 되지만 조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수가 있든 계수가 있든 또는 임계수가 모두 있든 4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다수갈,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니, 재성인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수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4월의 병화가 중화를 잘 이루는 부귀 겸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을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은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주 안에 있는 5가지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것이 왕하고 어떤 것이 약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추운지 더운지 또는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한난조습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왕세와 한열에서 나오는 용신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펴보게 되는데, 5가지의 용신 추론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룡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사화는 체음 용양이라고 합니다. 체음 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사화도 양화로 봅니다. 왜 체음 용양이라고 하냐면 본시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보게 되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본기가 뭐가 됩니까? 병화가 되죠. 천간으로 병화는 양화, 정화가 음화가 되는데, 사는 지지로 사화가 음이 되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화의 본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병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화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병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화가 월지 있는 양화를 받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비견이 되는 것이니까 격이 비견격이 되느냐, 사주의 격에는, 특히 십정격 안에는 비견격 또는 겁재격은 없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으로 임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격이 바로 뭐가 되냐면 비견격이 아니라 걸록 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됐다.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다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 또는 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항상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4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한다. 단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어서 왕하지만은 관성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바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절지가 됩니다. 절지. 그래서 수 자체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이 임수 관사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주 국세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제자, 약살, 격이라고 해서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그러니까 용신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약한 임수를 도울 수 있는 경금은 희신 내지는 길신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을 위주로 쓰게 되고요. 개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개수는 조후의 의미만 있지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토, 기토, 토가 많아져서 회기무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4월에 병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그 토는 수를 갖다 극하게 되고 극하게 돼서 수보 영광을 못하게 되면서 병화 자체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가 없겠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그 토가 임수를 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얻게 되면 목극토에서 토를 제거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사주 4월의 병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사화가 있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 초하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에 굉장히 사주가 건조하고 조열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서 다시 이렇게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왕하고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를 보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연간의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데 수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화가 이렇게 왕하는데 그냥 수가 없는 목은 목분 비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화가 더욱 왕해지고 사주는 더욱 더 건조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일간 병화하고 첩신되어 있게 되면은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단 화가 왕하게 되면 신금이 이런 경우에는 화왕하면 금이 녹아버린다고 해서 신금 정제도 화가 왕해서 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수를 얻어야 되는데 일지에서 다행히 자수 정관을 얻었습니다. 병자 일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건 여기 조절할 수는 있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수 하나 가지고 조우하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가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수기가 부족한 점에서 이 시제에서 다시 자수 하나를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는 역할, 단 병화를 보강해 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격은 식신격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뭐 사중 병화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걸록격의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뭘 하게 되죠? 이거는 병화의 빛을 회기 무광하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무자시와 마찬가지로 무술시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화토가 같이 왕해지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회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 무술시만큼이나 기축시도 다시 토가 많아지죠. 이거 자축합 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기가 매우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고 무토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병화를 회강하는 점에 있어서는 기토 또한 축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병화를 회강하는 힘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내 다시 병화가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내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길신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체 국세가 목화가 세력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신선 같은 거 잘 말하지 않는데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묘형 병신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황음 골랑도화라고 해서 매우 좀 안 좋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병자일 신묘시가 되니 이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병화사 두 개의 뿌리를 넣어서 화도 왕하지만은 수도 자진합수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특히나 사화가 두 개 있다 손치더라도 을의 대운의 사해충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이거는 사회충은 그 운 때는 조금 고난이 있을 것으로.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이거 뭐 의뢰대운 정해대운 때문에 이거 선택을 안 할 오늘 뭐 출산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살다 보면은 뭐 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 임진시가 되면 자진합에 임수 투출되어 있어 병을 수봉 양광할 수 있고요. 조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 틀 자체는 매우 제가 봤을 땐 좋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중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사화가 3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가 왕한 빼고는 이제 금수운으로 갔을 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뭐 임진시나 개사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사주 구조 자체가 원국을 놓고 봤을 때는 임진시가 개사시보다 좀 더 좋아 보이지만은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임진보다는 오히려 개사시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 그거는 대운의
저는 원래 병화 일간이 왕하면 임수 투출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운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진보다는 개사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오시도 솔직히 나빠 보이진 않는데 오늘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자수 용신으로 써야 될 자수가 아주 깨박살이 나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병신씨 같은 경우에 또 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 합의에 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신자 합의돼서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의 힘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자, 기축, 무술시, 갑오시, 의미 없는 일미시 이런 것들은 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신묘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아 보이는 생신은 아닙니다. 목화운만 생각한다면 저는 임진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자, 목화운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31살부터는 금수운으로 만년까지 살아야 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30대부터가 금수운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경인시나 개사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